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김난영 아나운서 장 보러 갔을 때 마지막에 영수증 혹시 받아오세요? 종이 영수증이요? 네. 꼭 필요할 때는 어쩌다 챙기긴 하는데요. 대부분은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 받지 않는 편이에요. 네, 저도 보통은 그래요. 네. 근데 앞으로는 전자영수증으로 영수증을 받겠다 하면 건당 1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요즘에 탄소 중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잖아요. 일상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행동을 하면 정부가 현금이나 포인트를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럼 전자영수증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배달이나 포장 많이 하잖아요. 그쵸. 여러 번 쓸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게 되면 한 건당 1,000원, 그리고 전기차나 수소차를 대여하게 되면 한 건당 무려 5,000원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네. 관련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탄소 중립도 실천하면서요.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점 저도 한번 참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설을 앞두고 과일은 가격이 내린 반면 작황이 좋지 않은 대추와 곶감은 가격이 올랐습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대형마트보다 1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3년 차로 접어든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 먹는 알약 치료제가 도입됐습니다. 어떤 성분인지 또 실제로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충남도가 설 연휴 기간 생활환경 민원을 일원화한 환경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고 성수품 물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서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방학을 맞아 마련한 진로 맞춤형 캠프가 인기입니다.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한 가운데 실습과 실험 위주로 진행해 학습 효과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올해 설 명절이 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간소화되기는 했지만 차례상 준비 여전히 신경 쓰이실 텐데요. 네, 과일은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내려갔는데 작황이 좋지 않은 대추와 곶감은 값이 올랐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대형마트보다 10만 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탐스럽고 고운 빛깔의 과일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생선 가게에는 주렁주렁 매달린 제수용 생선들이 손님을 기다립니다. 가격을 흥정하고 덤을 얹어주는 정이 남아 있다는 것, 바로 전통시장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물건 다 같이 않고 또 A급 있고 B급 있고 C급 있고 그러는데 이 시장에서는 생선부터 야채, 과일 모든 것이 이 동네 장사다 보니까 물건은 무조건 좋은 걸 가져가요. 신선한 제수용품을 찾는 시민들은 올해도 전통시장에서 설을 준비합니다. 간장 사기 때문에 오고 고기 사면 오고 뭐 채소 상추나 뭐 콩나물 이런 거 주장으로 많이 옵니다. 싱싱한 거 살려면은 재래시장으로 와야 되죠.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을 준비하면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경우 26만 4천 원, 대형마트에서는 36만 3천 원이 들었습니다. 전통시장이 10만 원가량 저렴한 셈입니다. 품목별로는 차례상에 주로 올리는 28개 식재료 중 소고기와 조기, 두부, 대추, 밤 등 19개가 전통시장에서 더 쌌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쌀과 과일은 작황이 좋고 재배 면적이 늘어나 값이 내렸습니다. 반면 늦장마와 냉해의 영향으로 대추, 도라지 등 견과류와 임산물의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소고기 가격도 지난해보다 올랐는데 코로나19 여파로 가정 내 소비량이 늘어난 것이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이용하고 할인 혜택도 볼 수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마스크 쓰기가 일상이 된 지도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주사 백신도 2차를 넘어서 3차까지 접종하고 있지만 여전히 확산세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먹는 알약으로 백신이 등장하면서 국내에서도 투여가 시작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먹는 치료에 대한 궁금증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엄중식 감염내과 전문의를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먹는 치료제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나타난 효과와 부작용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지금 팍스로비드라는 이름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 약을 먹게 되면은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이나 징후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증상 완화 효과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코로나19가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입니다. 임상 연구에서는 한 88% 정도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감소시킨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제 처방을 해보면 현장에서는 이 88%보다는 조금 낮은 중증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먹는 치료제 처방과 투여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투여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이 공급 물량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확진자에게 드리지는 못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처방 대상으로 정의한 그런 환자는 나이가 65세 이상이거나 면역 저하자인 그런 환자분들 중에서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하고 5일 이내의 상태이고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경증 또는 중등증에 해당하는 환자가 투여 대상입니다. 예, 또 아무래도 먹는 치료제다 보니까 성분도 좀 궁금합니다. 주요 성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팍스로비드는 이제 실제로 그 두 가지 성분입니다. 하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런 성분이 하나가 있고 또 이 약의 성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 리토나비어라는 성분이 함께 포함이 돼 있어서 이 두 가지 성분을 복용하는 형태로 지금 처방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경구 치료제는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은 되지 않았지만 몰루피라비어라는 성분의 약이 있습니다. 상품명은 라게브리오라고 하는데요. 이 약은 워낙에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개발이 됐다가 코로나19 치료제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돼서 임상 연구를 했고 약 30%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다. 중증 환자 감소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 먹는 약 투여 시에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짚어주시죠. 처방을 받으신 분들은 그 5일 동안 하루 2번, 3알씩 한 번에 3알씩 복용을 잘 끝까지 다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제 처방을 해야 되는 이제 의사들의 경우에는 이 처방 대상이 이런 적응증에 잘 맞는 환자인지를 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 간 기능이나 콩팥 기능이 감소되어 있는 만성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처방이 제한이 되어 있고 임산부나 수유 중인 여성분도 처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약물을 이렇게 복용하시던 분들 중에 그 기존 약물들이 이 팍스로비드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부작용이 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들이 지금 복용 중인지를 확인을 하고 처방을 해야 되는 그런 제한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엄중식 감염내과 전문의 연결해서 먹는 치료제에 대한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서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죠. 학생들은 겨울 방학을 보내고 있는데 서산의 한 학교에서는 오히려 활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습 위주의 진로 맞춤형 캠프가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요. 코로나19로 한동안 대면 수업으로 위축됐던 가운데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방학을 맞아 열린 공학 캠프 현장.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직접 공구를 들고 목재를 다듬습니다. 이곳저곳 꼼꼼히 살피면서 각종 부품과 전선을 연결합니다. 전기 배터리로 가는 소형 자동차, 이른바 고카트를 만드는 겁니다. 교과 과목에서 배운 이론을 관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세부적으로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자동차공학 이런 여러 분야가 있어요. 여름방학에는 코딩을 했으면 이번에는 자동차를 실습으로 직접 만들어보고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코딩해서 여러 가지 공학 계열이 융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턴 성능을 확인해 볼 차례. 직접 고카트를 타고 복도를 달려봅니다. 핸들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기도 하고 후진도 능숙하게 해냅니다. 3일간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에 학생들의 표정엔 성취감이 묻어납니다.
상당히 고가의 카트 제품을 만들어 본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경험도 아니고 약간 저희 학교만의 특별한 경험 프로그램이라 생각하는데 5년 전부터 방학 때마다 운영되고 있는 캠프는 진로 탐색의 장으로 활용됩니다. 이 학교는 주변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만큼 자연계열 학생들이 많은데 실험과 실습 위주의 캠프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분야를 진로로 잡고 있는데요. 근데 이 분야에서 이제 따로 실습을 하려다 보면은 이제 기회도 많이 없고 재료를 구하기도 힘든데 학교에서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걸 이제 참여해보게 되면서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됐고 덕분에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전교생의 절반 가까이가 참여할 정도로 인기. 학교 측은 대학 전공 선택 등 진학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과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새롭게 경험을 하게 되고 관련된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배우게 되면 아무래도 대학을 가는데 조금 유리하겠죠. 네, 그런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로 맞춤형 캠프가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충남교육청은 올해부터 학생들이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가 설 연휴 기간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충남도는 다음 달 4일까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성수품과 개인 서비스 등 25개 주요 품목의 물가를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는 손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시군별로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원활한 역학조사와 환자 이송을 위해 신속 대응팀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이 밖에 환경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생활쓰레기 수거와 공중화장실 청결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 위법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번 단속은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 예정자들이 설 명절 인사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진행됩니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등의 택배를 이용한 선물 제공과 지자체 등의 위법 금품 제공 등 기부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업체 지원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53곳에 최대 월 50만 원의 방역 소독과 물품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결혼식 진행 횟수에 따라 50만 원 범위 안에서 차등으로 지급되며 체온 측정기 등 방역 물품 구입과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